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치료 전문가 그리고 의사소통 전문가 유선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칭찬으로 하는 대화법 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자녀의 일상생활에서 칭찬할 부분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으로 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칭찬의 소재가 되는 자녀의 일상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일상을 어떻게 선택해야 좋은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십시오.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칭찬으로 하는 대화법 1편, 2편을 먼저 시청하신 이후에 이번 3편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칭찬으로 하는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 대화의 사례를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숙제를 한 모습을 가지고 칭찬으로 하는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녀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유선생TV의 구독자가 되어 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으로 꼭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먼저 사랑이와 대화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내용을 한번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아, 오늘 엄마가 기분이 아주 좋아. 왜냐하면 사랑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2시간 30분 동안 방에 앉아서 열심히 숙제를 해서 그래. 사랑이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성실함이 가득해 보였어. 그리고 책임감도 있었어.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것은 성실함이거든. 성실함이 뭐냐면은 내가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의지를 말해. 그런데 이런 모습이 숙제하는 사랑에게서 보이더라.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사랑아, 성실함을 갖춘 사람은 말이야,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엄마가 많이 봐왔어. 사랑이도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진짜 기분이 좋아. 사랑이의 이런 성실한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조금 부끄러워졌어. 왜냐하면은 엄마가 사랑이만큼 성실함이 좀 부족했거든. 오늘부터 사랑이의 성실함을 좀 배워야겠어. 사랑이가 오늘 엄마의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네. 사랑아, 성실해 줘서 고마워. 사랑해요. 자, 이런 순서로 이렇게 자녀에게 칭찬으로 대화하면 됩니다. 바로 칭찬으로 대화하는 법 그대로 한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칭찬으로 하는 대화법에 8가지 순서가 있거든요. 그 8가지 순서 그대로 이렇게 대화를 한 것입니다. 이 8가지 순서가 궁금하신 분은 칭찬으로 하는 대화법 제2편을 꼭 보시면 이 8가지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3편에서 다룰 내용은 칭찬으로 한 대화 이 8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자녀의 생활을 살펴라에 대한 설명을 다루겠습니다. 왜 자녀의 생활을 살펴야 할까요? 그것은 칭찬으로 한 대화의 소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일상은 대화의 재료이죠. 그래서 당연히 자녀의 삶을 관찰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사례로 했던 대화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숙제를 열심히 했던 자녀의 일상생활을 관찰했고 그것을 칭찬 대화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숙제를 2시간 30분 동안 자녀의 방에서 혼자 묵묵히 했다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할 자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해주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감정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았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 엄마는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는 성품을 숙제한 모습과 연결시켰고요. 그리고 이런 성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엄마의 선생님으로 여기는 표현을 하면서 고맙다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대화의 그 순서대로 8단계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칭찬으로 하는 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자녀의 일상생활 중 좋은 모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일상에 숨어있는 또는 내재되어 있는 올바른 가치관과 성품을 찾아내어 칭찬하는 것이 칭찬으로 하는 대화의 핵심입니다. 칭찬을 할 때 자녀의 성품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칭찬을 하는 대화법에서 중요한 2가지의 그 개념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말이죠. 자녀의 일상 중에서 어느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칭찬으로 대화할 때 그 소재를 삼아야 될 텐데요. 자녀의 어느 일상을 선택해서 칭찬으로 대화하는 소재를 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둥그런 원이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매끄럽고 예쁜 둥근 원입니다. 그런데 원 어느 부분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다고 할게요. 이 원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이 둥그런 부분인가요? 뾰족한 부분인가요? 그렇죠. 뾰족한 부분이죠. 매끄럽고 예쁜 둥근 부분보다 살짝 삐져나온 이 부분이 눈에 띌 것입니다. 아주 작지만 뾰족하게 튀어나온 저 부분이 아주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도 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의 모난 성격, 잘못된 모습이나 태도를 먼저 보게 됩니다. 자녀가 둥글둥글한 좋은 모습들을 많이 가졌을지라도 이상하게도 부모님들의 눈에는 모난 부분, 뾰족하게 튀어나온 아주 작은 모습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지 못한 모습을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합니다. 하지마, 이거 하면 안 돼, 제발 좀 고쳐라 와 같은 표현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모두 다 훈계나 가르침, 잔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성공의 삶을 살게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모든 말들이 자녀가 들을 때는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칭찬으로 하는 대화법은요, 자녀의 모난 부분, 실수하는 부분,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 등과 같은 이 부정적인 모습을 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을 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칭찬 대화법에서는요, 자녀의 좋은 일상을 선택해서 대화의 소재로 삼습니다. 원으로 말하면 둥그런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모가난 부분이 아니라 둥그런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으로 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부정적인 것에서 올바른 성품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자녀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잘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의 평소 생활 모습에서 칭찬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칭찬으로 하는 대화의 소재는 반드시 자녀의 좋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으로 하는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둥그런 모습을 칭찬으로 자주 말해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뾰족한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부모님이 칭찬으로 강화시켜주면 둥그런 부분이 더 성숙되면서 부정적인 모습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가 가진 아주 좋은 에너지를 칭찬으로 격려해주면 둥근 부분이 더욱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뾰족한 부분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으로 하는 대화의 주제, 소재는 자녀의 둥그런 모습입니다. 절대로 모가난 그 부분, 뾰족한 부분 고쳐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두 번째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칭찬에 대한 개념인데요. 칭찬으로 하는 대화법에서의 그 칭찬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칭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칭찬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좋은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칭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칭찬이라고 하면은 흔히 좋은 결과물을 냈을 때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칭찬으로 하는 대화에서의 칭찬은 자녀의 바른 성품과 가치관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녀의 성품이 칭찬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칭찬은 결과를 칭찬한다면 칭찬을 한 대화에서의 칭찬은요, 자녀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과 성품의 표현이라고 1편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성품대로 행동합니다. 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정직하게 행동하지요. 부지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하게 삽니다. 배려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양보하는 행동을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성품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행동을 살피면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면 어떤 성품과 가치관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사례에서 사랑이는 스스로 숙제를 했습니다. 스스로 숙제를 한 것은 사랑이가 가진 성품과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엄마는 사랑이가 스스로 숙제한 그 행동을 보고 성실함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성품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의 성실함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랑이는 아마 이런 엄마의 칭찬을 듣고 일반적인 칭찬을 들었을 때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그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칭찬으로 하는 대화법에서의 칭찬이란 자녀의 가치관과 성품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칭찬은 자녀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칭찬한다면, 칭찬으로 하는 대화에서의 칭찬은 자녀의 그 성품, 가치관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칭찬의 대상이 다른 거죠. 한쪽은 결과물, 한쪽은 내재되어 있는 성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자녀의 일상생활 모습 중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녀의 하루 종일 그 일상생활을 전부 다 선택하지 마시고 그 짧은 부분, 5분에서 20분 정도의 삶을 하나 뚝 떼어서 그 삶을 설명해 주면서 그 행동 속에 묻어 있는 자녀의 성품을 찾아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녀의 그 생활을 좀 관찰하셔서 과연 우리 자녀에게는 어떤 성품이 숨어 있을까, 또 어떤 가치관이 있을까 한번 궁금해 하시면서 찾아보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주 수많은 참 좋은 그 성품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4편도 여러분들 꼭 기대하시고요.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치료 전문가 그리고 의사소통 전문가 유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